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호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자, 2월 14일 1호 경마 방송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쉬었습니다. 한 주 쉬고 이제 구정 때문에 쉬었습니다. 쉬고 이제 다시 2월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뭐 금요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까지도 뭐 앞으로도 그렇고 뭐 상당히 뭐 배당이 많이 나올 어떤 그러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까다롭죠, 편성이. 그렇죠. 예, 뭐 혼전 구도도 상당히 많고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는 경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부터 비가 온다는데 부산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는 어쨌건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간에 좀 가볍지 않을까 지금 계속 건져 주로였는데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주로가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애매한 거는 선행마한테 유리한 거는 맞는데 이번 주 편성 자체가 선행마들이 겹치는 편성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이제 선행 나가면 뭐 잡아주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라 선행마들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가 빠르더라 하더라도. 그래요. 현장에서 어떤 주로의 변수까지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승부처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방송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계속 중복된 얘기밖에 할 게 없고 뭐 일단 빠르게 한번 경주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전반부 2, 3, 5 경주와 중후반부는 7, 9, 10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1호 경마는 11개의 경주가 진행되죠? 네, 부산 5개하고 16개입니다. 부산이 5개입니까? 6개. 6개죠? 17개죠. 자, 2, 3, 5 그리고 7, 9, 10 이렇게 한번 6개의 경주 추천 경주로 준비했으니까 해당 경주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경주부터 선행마들 처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1번 헬캣, 5번 플라잉 볼트, 외곽에 11 클레이슛, 뭐 안쪽에 있는 4번마 옥녀봉까지 역시나 1000m 아닌 1200이기 때문에 과연 선행마 중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데뷔 전에 좀 아쉬웠던 4번마 옥녀봉을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1이나 5나 선행을 나가면 분명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사실이지만 또 못 나갔을 때 변수가 있다는 반면에 4번마 옥녀봉 자체가 선행마 스타일보다는 데뷔전 자체는 조교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속보 9번만 타고 게이트 11번 게이트 신영철 기수가 무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경주력 쌓는 데 주력을 했는데 요번에도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직전보다는 분명히 휴장기 때 좀 강하게 강도를 올려놨고 신영철 기수가 미리 예약된 가운데서 직전과 달리 이번에는 수요일날 구보 위주로 아주 길게 목요일날 길게 한 바퀴 놔주고 발주까지 때려가는 훈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데뷔전과 11번 게이트 때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고 1이 나가든 5가 나가든 그 뒤에 가장 빠르게 붙여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달라진 말 4번마 옥녀봉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데뷔전에서 현장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네. 그래놓고 신영철이가 뭐 제대로 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요. 옥녀봉의 강공 기대가 됩니다. 네, 안쪽 1번 헬캣이 가지고 있는 걸음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위에 있고 5번 플라잉 볼트는 직전 경주 보여줬던 임팩트 있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자, 이들을 놓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원정일은 일단은 잠재력적인 부분 안쪽 1번 헬캣을 추천드릴게요. 발주 자체를 지난 3월 지난 주행검사 이제 실격이 나왔던 그때 당시의 어떤 모습을 보면 발주에서 요동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주 자체가 아예 이탈이 나와지질 않았고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 그리고 라스트 끝걸음까지 시종일관이 여유 내내 상당히 좀 편안하게 주행검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잠재력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쪽 1번마 헬캣 추천드리겠습니다. 휴양마입니다. 49주 만에 나왔으니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쉬다 나왔는데 1번 게이트 2점 이혁 기수가 주행 재검받았고 재검 시 발걸음이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캣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2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플라잉 볼트가 이제 문세용 기수가 지기승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력한 선두권 공략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제 선행 강공으로 한번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고, 이번 강호천연이라는 마필도 휘황 마필인데 빼로비치 기수가 올라가 있고 또 안쪽 게이트라는 점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4번만 옥녀봉이라는 마필의 어떤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역시 문세용의 플라잉 볼트, 그리고 1번 이혁기수의 헬캣, 이렇게 해서 1번, 4번, 5번, 5번, 4번, 1번 일단 3두를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6등급 신병훈 의원이 2경주, 그리고 원정일 의원이 3경주입니다. 네네. 2, 3경주가 연타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인기마 접전의 구도입니다. 초반에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1번마 당대걸작, 그리고 외측에 있는 9번마 장산로키의 선두권, 여기에 안쪽에 있는 2번마 전설의 마녀까지 가세를 하겠고, 선두권 플레이라면 뭐 6번마 샤프 우먼과 또 마지막에 올라오는 8번마 스페셜 샤인까지 꽤나 좀 복잡하게 엮여있는 1300거리인데요. 연이어서 인기마, 특히나 지난 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던 1번마 성읍강토를 오늘의 배팅 승부마로 들어갑니다. 지난 경기 임기원 기수가 올라갔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는데 초반 중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좀 끝거림이 어려, 그전 경주 땐 김옥성 기수가 철저하게 발주부터 착지 불량 이후에 아예 의욕이 없었던 모습. 자, 이번에는 다시금 박태종 기수를 올렸고, 박태종 기수가 휴장 이후에 목요일날 마무리를 하는데 요 말이 항상 발바꿈이 안 돼갖고 마지막에 결정타가 좀 안 나왔던 뻣뻣했던 말인데, 글쎄요, 목요일날 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말에도 그랬고 요번에는 발바꿈이 좀 부드럽게 이루어졌고 뻣뻣했던 주행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저는 앞에도 이번에는 순발력도 분명히 보강이 됐고 1300에 대한 끝거림 여력도 충분히 남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계속 아쉬웠던 이 5번마 성읍강톨의 첫 번째 입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A급 승부로 말씀드립니다. 박태준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안장의 변화를 줬고요. 이번 경주 부담 능력도 1kg가 이제 내려왔고, 최근의 경주 임기원 기수가 인기 순위 2위로 팔리고 지난번에 부러졌고, 그전에 뭐 김옥선 기수, 박태준 기수가 탔는데, 자, 이번에 성읍강톨 4번의 경주에서 입상이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 한번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5번 성읍강톨이 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1300m고요. 보여주고 있는 걸음이 딱히 없는 상당히 부진마 편성이라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자, 경주거리도 1300m고, 자, 어떤 마필이 가장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을지가 이번 경주 포인트가 될 텐데, 이 별빛이나라는 마필,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앞방 뒷방이 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당히 좀 강했던 편성에서 아쉬운 착순권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확실히 강도가 약해졌어요. 이 편성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 이 별빛이나가 같이 뛰어온 마필들과의 경쟁 구도라면 가지고 있는 걸음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걸음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라스트 걸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필로 한 방을 때리겠다. 9번마 별빛이나 기둥 세워놓고 승부처 들어갑니다. 김혜선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니콜라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 순위 2위로 발렸는데요. 그 전에 또 뭐 다카시 기수도 고삐를 잡았었고, 김혜선 기수도 3번을 한번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물론 3번의 경주 입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김혜선 기수에게 다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유마필의 외곽에서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간다면, 지난번에 기본적인 순발력 있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 신 부족. 그 전에는 이제 니콜라가 이제 종반에 이제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와서 우승까지였죠. 그래요. 별빛이나 이마필 김혜선 기수가 올라가 있는 별빛이나의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입니다. 1200m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였던 말이 두 마리가 일단 있습니다. 승군전의 3번마 프라임 골드와 외곽의 9번마 천합인데요. 일단 뛴 내용으로만 보면은 천합이의 내용이 좀 더 좋았다라고 봅니다. 프라임 골드까지 선행을 가면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면 충분하겠습니다만은 천합이는 지금 연이어서 큰 마체도 아니고 또 게이트도 승군전에 외측으로 밀렸던 가운데
많은 말들이 많았던 게임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페로비치인데 44조가 조교를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는 마방은 아닙니다만 요 말만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후반부 마무리까지 들어가면서 외줄에서 아주 강하게 놔줬는데 뭐 핸디 자체도 55를 검증받았고 1300까지 따라가서 또 외측에서 힘을 쓰고도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구반마 천하비의 상승세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페로비치 한 장. 네. 페로비치의 천하비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페로비치가. 가시죠. 네, 14 금화발리였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요마피를 이제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승급전 이후에 자, 두 번의 꼴찌로 왔습니다. 자, 승급전에서 바로 이제 따라가면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줬는데 모자랐고, 자, 그 다음 경주는 앞전에다 붙여놨더니 라스트가 또 모자랐고, 자, 이번 경주에는 편성 자체를 가만히 보면 앞선에다 딱 갖다 붙여놓으면 라스트 걸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게이트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어차피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14 금화발리오스 추천드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게 변수인데 일단 문세영 기수와의 어떤 입마업은 우승의 호흡까지 맡은 적이 문세영 기수가 타고 우승까지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화발리오스 뭐 적임 기수 문세영 기수 다시 한번 외곽에서 밀고 나올 수 있고요. 일반 봄동이란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좀 팔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람 불고 그전에는 인기일이 팔리고 이제 준철이가 때리고 왔는데 지난번에 승급전에서의 어떤 아쉬움 속에 준철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조교도 직접 했고요. 일단 임철 기수가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올라가 있는 일반 봄동이 지난번에 문정윤이가 탔습니다. 이번에 준철이고요. 자, 봄동이가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막판 치고 올라온다면 역시 지난 경주 문정균이 기승하고 입상 실패한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마필이 한 번 들어왔는데 그 한 번에 호흡을 맞힌 기수가 바로 임철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봄동이의 선전을 저는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자, 9번마 천하비와 14번 금화발리오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1번 봄동이의 역시 막판 한 발도 이번 경기 강력한 입상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300m 5등급이고요. 제가 준비한 승부인데 오늘 2월 14일이 그러고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입니다. 야,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받아본 적이 맞죠?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초콜릿 받습니까? 초콜릿? 저라고 뭐 받을 일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여튼 고만고만 도찐개찐 그러네. 앉아가지고 했다 뭐 환갑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거 까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죠. 야 그래요. 일단 뭐 초콜릿은 뭐 안 받아도 좋고 저는 뭐 5경기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추셔야 돼요. 골드마인이 최근의 경주 연속 입상 국가적인 마필입니다. 다카시 기수가 올라가 있고 다카시 기수와 뭐 입마업 좋고 그 전에는 이쿠이아스 기수가 또 이거를 타고 두 번 더 때리고 왔습니다. 일단 다카시 한 장의 골드마인을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공략하는 경주를 일단 말씀드리겠고 역시 후차기에서 뭐 출전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골드마인 대가리 놓고 뭐 한 마리 붙인다면은 저는 이제 질풍당당을 일단 일감으로 보고 있어요. 자, 박태준 기수가 올라가 있고 썬데이 드림을 지난번에 혹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뭐 삼복식이 일기순위 꼴찌였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 다른 황조가였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질풍당당이 일단 이번 경주 박태준 기수인데 여기 이제 최근의 경주 계속 인기를 좀 끌었죠. 인기를 끌고 한 발의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번에 1300이에요. 최근 뛴 거 보니까 1200m만 나왔습니다. 오히려 종반 뒷심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1300m에서 막판 직선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저는 14번 질풍당당이 일단 후차권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골드마인 그리고 질풍당당 74 막건만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고 한번 실어볼 생각 갖고 있고요. 뭐 방송에서 이제 한방경주로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의 어떤 배당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일반 경주로 가면서 뭐 다른 경주 또 때릴 경주가 있다면 또 때려 드리겠고요. 일단은 74 두 마리의 선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인가요? 네. 정신이 좀 없네요.
자, 이번 경주는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 경주와 좀 다르게 편성을 보시면은 오바마 타이거 헌터하고 외곽의 9번 나이스가이 10번 오네요. 요 3마리 빼놓고 8마리는 전부 다 액면이 좋습니다. 2착을 오던가 우승 오던가 3착을 오던가 아마 그래서 인기마들 난타전 속에서 선택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경주가 될 거고 저도 이제 마번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1400이라는 경주 조건으로 보다 보니까 앞선에 갈 수 있는 말들보다는 따라가서 한 발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지난번에 의외로 빨리 따라 붙었던 말 저는 8번마 청춘열차를 가장 먼저 보고 싶은데요. 안쪽에 테마 등극 있고 썬녹 있고 또 라온나라가 있고요. 여기 대한본까지 또 외곽에서 가세하는 말들도 많은데 청춘열차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바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바로 거뒀고 또 지난번에 안장이 바뀐 이현종 기수가 첫 기승 속에서도 그전처럼 바닥 추입을 탄 게 아니라 1400에서 앞선에 빠르게 붙여가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오히려 감량 메리트 2km의 감량 메리트를 잡았고 또 여기에 이현종 기수가 직접 새벽 쪽에 준비를 했고 또 여기에 병합까지 조결하면서 오히려 직전에 비해서 조교광도를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청춘열차 앞방 뒷방 다 있고 1400의 감량까지 가장 메리트 있는 인기마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3연타 때리고 있습니다. 임성실, 이쿠야스, 이현종. 이번에 이현종 재기승 속에 부중 2km-에 52.5다. 뭐 다시 한번 4연속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쪽 1번마 테마 등극입니다. 약한 레이스에서 뛰었던 게 아니에요.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로 걸음이 완전히 이제 터졌다라고 보고 있고 경주거리가 늘을수록 저는 더 좋다라고 봅니다. 지난 경주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라스트에 힘을 모았다가 한 발 쓰는데 그 걸음거리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뭐 라스트 끝에는 거의 뭐 붙들고 들어올 정도로 편안하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붙어 있는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 지난번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늘어난 부담 중량도 크게 없고요. 자, 요게 레이팅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1번마 테마 등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테마 등극, 1번 게이트 2점. 역시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 문세영 기수와 상당히 임업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3연승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날이죠. 그때 문세영 기수가 타고 3착. 그 다음에 계속 지금 3번 연장 끌고 들어왔어요. 자, 1번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등극이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2번마 썬녹이 이제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여기 뭐 4번 라온나라도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썬녹이 최근의 경주 유승환 기수와의 어떤 호흡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또 2연승을 구가 중인 마필 아닙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뭐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입상권 뭐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다카시 기수의 대한봉도 역시 이번 경주 뭐 외곽에서 역시 강하게 빠르게 한번 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테마 등극 그리고 8번 청춘열차 18 여기 역시 2번 썬녹을 뭐 빼기는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 왜냐면 승군전에서 전개가 좀 안 풀렸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좀 여력이 있는 거 보니까 기본 사이즈는 분명히 되는 말이죠. 최근에 또 유승환이와 호흡도 좋고 그래서 이번 썬록까지 뭐 인기마 싸움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물론 인기만에서 경주가 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팔리는 마필에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보여준 액면이 3마리가 좀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1번, 2번, 8번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뭐 느낌이 온다면은 또 배당마 한 마리 잘 한번 체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는 이제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3경주 7경주인데 네. 자, 7경주 시원하게 한 방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7월 14일 일요일경마 7경주입니다.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이 같은 7경주가 되어버렸네요. 뭐 어찌되었건 럭키 세븐 7경주 행운이 많이 깃들어 주길 바라면서 자, 7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반부 3경주가 준 메인이고요. 7경주가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변화된 레이팅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9번마 창세죠. 레이팅이 40점이고 지난 경주 우승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혼합 4등급에 출전을 하고 있고 점핑 출전이긴 합니다만 51kg라는
최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어요. 선행을 못 간다? 뜁니다. 선행 못 가도 뛰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잘 뛰는 마필이 있겠느냐? 뭐 통일대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외곽에 뭐 블러싱바우도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마 보은용사도 스타트는 좋습니다만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무뎌지는 마필이고, 자, 어떤 마필을 가장 강하게 때려야 되느냐? 12 창세는 저는 자신있게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기수 다시 한번 제한장이고요. 현장 최저 배당일 겁니다. 최고 깜빡일 거예요. 강축일 거예요. 그러면 뭘로 때려야 됩니까? 쌍승식으로 때려야죠. 자, 복승식 한 방 때려놓고요. 자신있게 3복승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모든 승식을 싹 잡아먹겠다라는 거예요. 자, 메인 경주 7경주. 자, 잠깐만 3경주 준메인 승부처 3경주에 더불어 7경주 메인 승부처 3경주 7경주 3경주 7경주를 여러분 원정일과 함께 해주신다면 1회 경마 지지 않는 경마 해드릴 자신 있겠습니다. 자, 휴양 이후에 첫 2월 첫째 주 승부경주 3경주 7경주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면서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활경입니다. 1400 부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에 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쨌건 그래도 보여준 거는 9번마 IM4U가 뭐 가장 많이 보여준 거는 맞는데 딱 센 말은 없는 것 같고, 경주의 편성을 보면은 딱 부러진 또 역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에 갈 수 있는 말 중에 조금 냄새가 나는 말, 어떤 전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교광도로 휴장기 내내 엄청나게 끌어올린 말 하나가 바로 4번마 황금열쇠라는 말인데요. 이 경주 거리가 1300이 워낙 짧은 말이고 이미 지난 경주 아임포유한테 뭐 시원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 선행을 나서야 한다는 좀 전제는 붙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도경 기수가 아니라 이혁 기수가 올라갔고, 이 말이 지금 계속 못 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계속 불었습니다. 조교를 가볍게 한 것은 아닌데 중간에 잠깐 가볍게 하면서 체중이 지금 460kg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원래 정상 체중은 440kg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휴장기 내내 조교를 세게 한 것이 아마도 체중을 빼기 위해서 그런 조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 어쨌거나 이번에는 발주 훈련까지 진행을 하면서 안쪽에 청마성 정도나 아니면 뭐 3번마 대돌풍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스피드에서는 가장 빠르다. 지난번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선행권에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의외로 초반에 선행권 경합을 나가지 않고 빠른 줄에서 그냥 버텨버리면 요런 게 배당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마 황금 열쇠를 당연히 체중이 좀 많이 빠져나온다라면 배당마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장 마취중 체크 꼭 하십시오. 현장에서 마취중이 빠져나온다. 그렇다면 역시 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제 9번 IM4U가 이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경주 살짝 좀 실망을 많이 했던 마필을 좀 추천드릴게요. 2번마 로이카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본기, 마필이 뛸 수 있는 어떤 잠재력적인 부분, 그리고 거짓없이 뛰는 어떤 라스트 걸음, 자,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주지를 못했어요. 스타트적인 부분에서도 미스가 많이 났었고, 코너 외곽 전개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자, 그러한 전개인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자, 하정훈 기수로 다시 한번 제한장이고, 자, 게이트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자, 빈틈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말 로이카가 이번 경주 중위권 따라갔을 때의 라스트 걸음은 확실히 나와줄 수 있는, 자, 그런 마필로서 안쪽에 이번 말 로이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철호 기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아니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부상으로 못 탔어요. 아, 그래요? 예, 부상으로 좀 오래 쉬었죠. 아, 예. 군대 가는 거 누구였죠? 그럼 그 다음에? 김철호 기수도 군대를 갔었죠?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온 지가 꽤 됐죠? 네. 치고 꽤 됐죠. 타고 착각했어요. 예, 부상 때문에. 맞아. 네. 김철호가 그러면 부상당하고 이제 돌아왔네요. 그렇죠. 병원에 있다가. 네네.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오면은 좀 이제 적응력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두 번은?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근육 사람도 이 기승할 때 이 쇼부할 때랑 조교할 때랑 틀려요. 그래요. 보병만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아마 인기대에서는 좀 안 팔릴 것 같은데요. 6번마 스마트 에어입니다. 아까 토요 방송 때 언급드렸나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비가 내린다면 역시 초반에 이제 한번 그동안 뒷심부족 보였던 말들이 의외로 앞에 가서 버텨낼 수가 있는 그런 경주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김도준 기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부담 운영이 51로 내려온 스마트에어가 최근의 경주 따라가면서 좀 아쉬운 난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 기습적으로 한번 선두권을 때리고 나갈 경우에 여기에 가벼워진 부중의 2점 그리고 주로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앞에만 나가준다면은 충분히 배당을 안고 있는 고라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신화는 보병마입니다. 김도준 기수 최근의 경주 이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인기도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 6번 스마트에어가 선행만 받고 레이스만 뭐 펼쳐준다면은 충분히 앞선에서 한번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고라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기습으로 때려서 버티면 뭐 배당을 낼 수 있고 설사 버티지 못할 경우에 3척을 밀려도 3복승이나 승식에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 만큼 자 6번 스마트에어를 저는 배당 마필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고 자 9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한배탑시다고요 10경주는 우리 신병훈 위원이 준비한 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 10경주 연타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1호 경마 9경주가 되겠습니다. 1800m 부산 3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1호 경마 5경주 한방 9경주 한배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번 9경주 일단은 한배탑시다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이블레이드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이 마이블레이드란 마필이 이제 원래 과천말이 아니죠. 부산에서 뛰었던 말인데 일단은 문세영 기수 8조로 오면서 그동안의 경주에서 이제 부산에서 김용훈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이 되겠고 과연 서울에 와서 또 얼마큼 경주로 해서 또 보여줄지 궁금한데 일단은 1월 16일 날 이게 이제 부산에서 이적을 했습니다. 1월 16일 날 이적을 했는데 뭐 여전히 마필의 상태나 그리고 훈련 때 마필의 걸음은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어갈 마이블레이드란 마필의 일단 노림수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마체중이죠. 마체중 정도만 잘 한번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힘을 실어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일단 마이블레이드란 마필을 기본적으로 일단 충마로 놓고 딱 두 방으로 일단 접근을 하겠습니다. 뭐 한 마리 때려놓고 뭐 한 마리 정도 받치는 막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방 안에서 정리하면서 그 받치는 막건 뭐 받치는 막건이 주력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금화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배당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일단 뭐 원틀 막건 한 방에 그리고 받치는 막건 한 방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도 내가 축 세워 두 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호 경마 한배 탑시다 역시 머리 세워놓고 딱 두 방의 막건으로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드리겠고 그 중심에는 4번 마이블레이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한 마필 마이블레이드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4번 마이블레이드를 놓고 두 방으로 압축하는 한배 탑시다 경주로 한번 강도 올려서 때릴 생각입니다. 자 1호 경마 9경주 한배 탑시다 이거 잘 잡고요. 두 반부 10경주 11경주까지 한번 연타로 힘을 실어가지고 일단 그 레이팅이 많이 촘촘해졌습니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능력의 어떤 편차,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마필 간의 싸움 짭짤한 중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9경주 4번 마이블레이드를 놓고 두 방으로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2월 14일 1호 경마 오늘 후반부 방송 승부처 10경주 1802군 무대 11마리의 난타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 전반부에도 인기만 난타전 2경주 일찌감치 잡았고 부산 승부도 가장 까다로운 교차 5경주를 잡았고 또 10경주 역시나 신병훈 스타일에 맞게 잡았습니다. 꼭 맞추려고 해봤자 맞추는 경주가 있는 날이 있고 오늘 경마는 꼭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못 맞추는 날입니다. 왜? 명절 이후에 변수가 있고 편성 자체가 다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또 2월 경마가 3주 경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고 안 가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서 누가 얼만큼 잘 풀고 그만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무대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난 경주 때 함께 뛰었던 말들이 골고루 출전합니다. 완승불패 태산천지가 다시 만났고요. 여기에 다이아 파워 그리고 홀리데이 펀치 체이싱 달러즈 파워 이즈칸 또 안쪽에는 일반 하란 강자까지 뭐 인기마들은 골고루 서 있습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배당 자체도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방을 먹었을 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한 놈의 승부, 배팅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경주. 이번 10경주입니다. 신병훈이 놓쳤던 놈들도 있고 또 세게 보지 않아서 잡지 못했던 놈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신병훈의 소신대로 갑니다.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뭐가 세고 안 세고가 아니라 이번 판때기를 위해 준비한 승부, 그 한방, 그 결정타, 그 중배당까지 이번 10경주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 다 맞추면 좋습니다. 전반부 2경주, 부산 5경주, 이번 10경주까지 다 맞춰드리려고 준비는 했고, 다 맞춘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최소한 준비한 경주에서의 성과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반부 오셔서 이번 10경주만큼은 신병과 꼭 함께 해주시고, 신병훈이 그 본예상 내용과 함께 실전 승부로 시원하고 화끈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 1200m 1등급 경주입니다. 또 마지막을 1200으로 구성을 시켜서 마지막에 1군에 1200 레이스 타기가 참 제가 추천하기에도 좀 걱정스러운 경주기도 하고, 어쨌건 그래도 저희는 뭐 어쨌건 맞추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좀 맞춰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핸디캡 자체도 좀 골고루 구성이 됐고 게이트 자체도 좀 골고루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좀 의외로 좀 못 뛰어서 추천해드리고 좀 창피했던 말이 하나가 6번마 페르시아 왕자인데요. 자, 이번에도 57점을 핸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번 경기 자체가 뭐 저부증 확실하게 잡고 나오는 말들이 하나도 없고, 페르시아 왕자 자체가 단거리에서 어쨌건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보다는 안쪽, 힘으로 타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이 좋은데, 자, 이번에는 유승환 대신에 이제 박현우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36조에서 동반적으로 출주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선행권 자체도 확실한 말이 없고 올라오는 말들 자체도 1200이기 때문에 과부지 장담할 수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아쉬웠던, 그리고 이 말도 어쩌면 좀 제게 개인적으로는 체중이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6번마 페르시아 왕자 올해 이제 계속 졸전이 나와서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리겠습니다만은 중거리보다는 단거리, 힘으로 뛰는 거리에 맞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좀 요 마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페르시아 왕자가 최근에 경주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필 자체도 1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잘 뛰면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최근에 어떤 부진을 박현우 기수 일단 이마필에 대해서 이마필이 이제 6승을 했는데 6승 중 5승을 호흡을 마친 기수가 바로 박현우입니다. 그만큼 박현우 기수와 페르시아 왕자는 뭐 애매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흡이 좋은데, 일단 1군에서 또 1200 단거리니까 이 페르시아 왕자가 한번 이번 경주 그동안의 어떤 부진을 한번 씻은다면 이게 이제 배당을 낼 수 있는 호란 마필로 보여집니다. 네. 동일한 부담 중량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열둘 해마루가 이번 경주 빠른 편성을 잘 만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에마필이 이제 제갈바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1900m는 사실상 마필 호흡이 좀 짧기 때문에 좀 거리가 길었다라고 보고 있고, 적정 거리는 저는 1400에서 170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레이스가 느려버리면 마필이 안 뛰어버리는, 이 기수하고 이제 싸우면서 마필이 이제 경주력이 떨어져 버리는, 자, 그러한 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라스 걸음도 있고, 레이스가 빠르면 빠를수록 마필이 타기가 기승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열둘 해마루가 요즘 최근 들어서 조교 때 보이던 악습관들, 이 막 삐지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많이 차분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경주에 바로 집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둘 해마루도 빠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한 인기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뭐 문세영이죠. 문세영 기수. 문세영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부러지면서 그 당시 이제 구만석이란 마필과 더블 샤이닝 배당이 나왔는데, 해마루 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이제 재기승하고 있는 만큼 역시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어떠한 모습 보여줄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번 연두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능량이 지금 52.5입니다. 직전보다 4.5가 지금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번 연두가
일단 단거리 1200m 경주거리에서 한번 가벼워진 부중의 이점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빛의 왕자란 마필이 이제 최근에 경주 잘 뛰어주고 있죠. 그리고 파랑주의보도 잘 뛰어주고 있고, 뭐 위닝 앤디는 추입인데 1200 단거리니까 늦출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번 연두가 가벼워진 부중의 이점, 최근에 경주 뛰었던 마필들을 또다시 만났는데, 사실 직전 경주는 그래도 그 전 경주 때 레이스를 보면은 착차가 크지 않고 몰려오는 과정 속에 4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제로 한 장에 52.5, 4.5의 감량의 연두가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충분히 이변마 배당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저는 2번마 연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마 페르시아 왕자가 역시 보병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곽의 해마루와 그리고 2번 연두까지 이렇게 한번 3두를 마지막 경주 관식권 마필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마지막이 굉장히 어렵네. 보니까. 어려워요. 1200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개를 그리기도 애매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이 참 어렵네요. 그래요.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도 빨간색 배당보다는 그 이상의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또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또 바라면서 현장에서 좋은 느낌 살려가지고 많은 경주 좋은 배당을 때려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2월 14일 1호 경마 방송 여기까지고,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월 14일 1호 경마 부산교차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었습니다. 푹 쉬고 이제 돌아왔고요. 한 열흘 정도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푹 쉬면서 사실 저희가 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예전같이 여름 휴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1년에 2번 구정 때 그리고 추석 때, 이제 앞으로 추석 때 이제 쉬죠. 네, 이제 7월 달에는 올해도 이제 돌아가면서 휴장을 하기 때문에 7월에도 쉴 일이 특별하게 없고, 9월 중순이 되어야 이제 구정될 때까 추석 올 때까지는 7달 동안 강행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레이팅 제도가 약간의 이제 그 변화가 왔습니다.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도 휴장 전에 그래왔듯이 좀 배당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휴장을 하고 경마가 시행되면은 그동안 레이팅을 떠나서 배당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각 마방에서 출전하는 어떤 그 마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혼전도가 있는 그런 편성이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 또 그런 거에 레이팅과 맞물려 가지고 또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여하튼 배당이 나온다면은 배당이 나오는 쪽에서 또 준비를 해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가리지 않고 한번 현장에서 준비한 대로, 그리고 촉도 많이 또 중요하죠. 현장의 어떤 느낌, 현장 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한번 잘 해보겠고요. 저희가 새해 인사 이런 각오 이런 거는 또 금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여하튼 1호 경마 부산교차 6개의 경주 한번 빡세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반부 2경주 그리고 4경주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원정일 위원 2경주고요. 그리고 제가 4경주, 신병훈 5경주 이렇게 선정을 했으니까 2, 4, 5경주 또 승부처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풀어갑니다. 1300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조금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 이 휴장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날 조교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 월요일날 조교를 해놓고 이제 조교를 해야 되는데, 월화가 없다 보니까 또 수요일날 조교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날 나오는 말들은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 또 마무리 조율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수정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겠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이 외곽에 있는 8번마 제너럴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텐데요. 인기마면서 조금 하나 불안했던 게 전체적으로 조교가 좀 가벼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거 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목요일 금요일쯤에서 마무리를 좀 강하게 놔주지 않을까. 겉모습이나 컨디션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이희천 기수가 미리 예약이 돼서 발주훈련을 비롯해서 길게 훈련을 진행을 했었고 역시나 마무리 한번 강하게 때려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데뷔전에서 김정훈 기수가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다 돌고도 첫 입상에 성공할 만큼 뭐 김정훈 기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좋은 능력, 데뷔전은 아니었죠. 어찌 보면 뛰고 나서 이제 휴양 이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질적인 데뷔전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요. 원래 이 말 자체는 이희천 기수의 말이었습니다. 주행 검사 때부터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가 기회를 이제 김정훈 기수한테 한번 줬었고 휴양 이후에 바로 때렸고 또 휴양 이후에 때린 이후에는 이희천 기수가 미리 예약을 받고 준비했기 때문에 역시 인기마지만 8번마 제너럴 먼저 짚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요. 제너럴 울줄림 마방의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김정훈 기수가 12번 게이트 요게 이제 현장에서 뒷길 막건으로 팔렸어요. 네, 그렇죠. 야 김정훈인데 굉장히 많이 팔리는구나. 점배당까지만 네, 초반에 점배당 열리면서 야 가네. 김정훈 가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요. 제너럴의 이제 이희천 기수입니다. 부중이 직전보다 1kg가 올라가 있는데 뭐 일단 김정훈 기수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말이 알아서 뛰가지고 말이 알아서 끌고 왔는데 뭐 이번에 제너럴 다시 한번 강공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보여주고 있는 능력은 8번마 제너럴, 9번마 노던비카가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부담 중량들이 조금씩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상당한 부진마 편성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자 힘 좋은 마필들 그리고 라스트 취입력이 좋은 마필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3번마 킹코드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는 뭐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만 진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이점을 좀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발주 자체가 조금 안되는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스트 추입력은 3번마 킹코드가 여기서 가장 좋습니다. 자 발주적인 부분 여기 빠른 마필들이 없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텐데 빠른 마필들이 없을 때 자 후미권에서 바짝바짝 쫓아가서 라스트 한 발을 쓴다면 3번마 킹코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진겸이가 금요일에는 말을 안 탔죠? 네, 금요일날에 이제 기수 경기가 있어갖고요. 그래요. 진겸이의 이제 감량 3kg가 눈에 띕니다. 발주가 문제죠. 발주. 지난번에 발주가 안 좋았는데 발주 잘 나온다면 충분히 킹코드의 종반 라스트 한 발도 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제너럴 그리고 3번 킹코드가 되겠고 일단 인기마 중에서 열하나 그랜드조가 이제 게이트 외곽에서 유현명 안장, 유현명 기수가 이제 주행 연습까지 하면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역시 1300m 거리, 1300에서 막판에 끝걸음을 얼마큼 또 살릴 수 있느냐 그 싸움 같아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옥가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죠. 올림피아 퀸이란 마필이 역시 지난 경주 보여준 종반 뒷심을 봤을 때는 늘어난 1300m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종반에 한번 힘을 한번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신화는 6번마 올림피아 퀸을 관심권 마필을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8번 제너럴, 3번 킹코드, 여기 6번 올림피아 퀸의 막판 직선주로 종반 한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경주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월 14일 일요일 부산교차 이경주 원정일 메인 승부 잡았습니다. 상당히 될 수 있는 마필도 많고 도전 세력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입니다. 뭐 안쪽부터 정말 좋아, 올소 넘버원, 퍼펙트 휴머, 토함산, 킹스 룰즈, 뭐 외곽에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13번마 희망킨, 14번마 환희의 별까지 상당히 여러 두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충마를 가지고 간다면 다시 한번 실수가 없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이번 경주는
배당 환수까지 짭짤하게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 한 6두 정도가 되는데 6두 7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원정일이 강력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충마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2번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2번 실수라는 거는 용서가 안 된다. 자, 이번 경주에 2번 실수 없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중심에 놓고 강력한 한 방을 때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지난번에 아쉬움이 호흡적인 부분을 골라주지 못했어요. 마필이 라스트에 힘을 쓰게끔 타주질 못했습니다. 자, 원정일의 팬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한 방을 때립니다. 한 방 때리고 한 방 정도 받쳐가는데 그 마필이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자, 환수적인 문제 저는 걱정 없다라고 봅니다. 자, 금요경마, 부산경마는 저배당의 한 방, 초대끼리를 떼고 들어가는 그 한 방이라면 자, 이번 경주는 복병을 중심에 놓고 한 방을 때리는 그 경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확실한 복병권의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언급을 드립니다. 이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경기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7번 폭풍신화가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거고 30조 마방의 신예마가 2마리가 나란히 출전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마 지봉스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이상하게 오경환 기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말은 이제 또 특히나 오경환 기수가 지정 경주에 기승을 해봤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전 구간의 시종일관 무리를 시켜서 몰아냈는데 뭐 마지막엔 4착이지만은 말신차가 2차권과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고 당시 때 상당히 좀 무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또 과거 경주에서는 외곽 추입을 타고도 오가베 기수가 혼합 경주에서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1000m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폭풍신화가 외곽에서 선행을 쏘고 또 안쪽에 가시공주가 있고 또 최강문사 이런 말들이 안쪽에서 밀고 나갈 텐데 저는 11번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오경환 기수가 몰아받고 또 오경환 기수가 직접 마무리 훈련까지 진행을 하면서 미리 예약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 작전은 딱 하나 같습니다. 발주부터 끝까지 계속 몰아서 1000m에 버티자. 뭐 담이나 힘한배가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는 말도 지난번보다 좋아 보이는 6번 마 지봉스타를 관심마로 먼저 짚어냅니다. 그래요. 오경환 기수 지난번에 타봤습니다. 오경환 기수 총 3번을 탔는데 한 번의 우승 경험도 있으니까요. 지봉스타 다시 한번 오경환 기수에게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네. 단거리 1000m 타고 뭐 게이트 조건이 좋고 앞선 가는 능력이 기본기가 있고 안쪽에 가시공주를 추천드립니다. 뭐 선행을 가서 뭐 주행검사 당시 뭐 편안하게 잡고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라스트에 좀 밀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채찍이 전혀 없었고요. 자, 가지고 있는 걸음 약 80%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나머지 20%라면 이번 경주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편성 02초 때는 충분히 끊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쪽에 2번 가시공주, 자, 앞선 장악 능력이 있는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에도 진겸이었죠. 네, 강동석 그렇죠. 마방의 마필인데 이거는 이제 울줄리 마방의 마필이고 지금 울줄리 마방에서 2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가시공주, 5번 의리의리인데 사실 저는 마반을 잡을 때 의리의리를 가장 좀 앞에 잡았어요. 저는 의리의리가 주행 연습까지 이제 받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렐리 기수 안장. 저는 이제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일단은 뭐 따라가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혈통적 기대감도 있는 말입니다. 뭐 형제마가 인스테킥, 끝판여왕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안양 라이언 이런 마필들과 형제마인데 역시 혈통 기대감도 있는 마필이고 또 울줄리 마방의 어떤 스타일상 안쪽에 가시공주와 뭐 양동작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리의리란 마필을 한번 이번 경주 관심권 마필을 한번 짚어가겠고 보병마로서는 봐야 될 말이 인기마. 이건 이제 인기마인데 7번 폭풍신화. 폭풍신화는 인기마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배당이 나오는 쪽보다는 7번마 폭풍신화가 인기도에 부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혹시 보병마 뭐 꽝 있으면 꽝? 배달의 몬스터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 뭐 보여준 게 없습니다. 14전 동안 뭐 우승도 없었고 입상도 없었고 뭐 끼케야 뭐 3착 한번 있었던 마필인데 요거가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을 이렇게 보면 잘 뛰었어요. 뭐 탱크 파워, 굿스피릿, 트리플 파이브, 우승 라인, 그린 나래 뭐 이 정도 강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편성도 뭐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만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공공초를 끊었었던 그러한 편성이라면 이번 경주는 가지고 있는 기록 뭐 물론 기록이 뭐 경마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가지고 있는 평균 기록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4번 배달의 몬스터도 뭐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채플로열이라고 이제 그 형제마가 에이스 갤러퍼입니다. 채플로얄이 이제 외산맛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또 그렇죠. 들어와서는 좀 그래요. 또 그러네요. 그래요. 노종무 원장의 배달의 몬스터가 이제 한번 폭탄 배당 그렇죠. 볼 수 있는 고라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경주는 이제 신화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5경주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니까요. 4경주 5경주 연터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2월 14일 1호 경마 부산교차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레이스 오늘 준비한 승부가 되겠고요. 이번 4경주요. 일단 외곽에 있는 반지의 제왕이란 마필 브리더스컵에 출전해서 2착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가리 팔렸던 파워블레이드에 붙여서 들어왔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특기승했던 조성훈 기수가 상당히 잘 타냈습니다. 이번 경주 반지의 제왕 서승훈 기수 지금 조성군이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고 또 부산에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내려가서 활동하는데 서승훈 기수의 어떤 활약이 좀 더 눈에 띕니다. 조성원보다는 지금까지는요. 하여튼 서승훈 기수에게 기회가 온 반지의 제왕. 자, 부담 능량도 1.5가 가벼워진 53.5. 뭐 이번 경주 강력한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겠고, 저기에 붙여서 일단은 뭐 한 방을 붙여 때려야 됩니다. 어차피 뭐 10번 뭐 반지의 제왕이란 마필이 당일날 강력한 인기를 끄는 그러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머리가 나와 있는 경주에서는 최대한 막건수로 좀 압축을 해야 때리고 받치는 선 안에서 끝내야만 그래도 뭐 때리고 받쳐서 돈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일단 10번만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비록 공백은 갖고 나옵니다만 기본 마필의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여기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0번만 반지의 제왕에 붙이는 한방 막건으로 해서 부산교차 4경주 들어갈 생각입니다. 현장 예상 진행합니다. 본 예상을 건너뛰고요. 현장에서 부산 4경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반지의 제왕 넣고 시원한 중배당 한방 막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2월 14일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 한 놈만 팬다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무대 1400 게이트 풀로 채웠고요. 자, 오늘 경마 중에 가장 치열한 경주. 그래서 신병훈이 다시 한번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명절 전에 솔직히 제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잘못된 건 사과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에 구정 명절 이후 저배당 한 방 때리는 거 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한번 먹어도 그래도 신병훈 스타일답게 때리는 게 맞겠다. 이번 5경주를 잡아왔는데요. 자, 지난번에 잡았던 A급 한방 신앙이 출전을 하고 데뷔전부터 능력을 보여줬던 4번마 우승라인 여기에 외곽에 있는 열세 통일시대 특히나 통일시대는 지난번에 제가 원더풀 투나잇 놓고 한 구멍 딱 뺐는데 요게 들어오는 바람에 중배당을 놓쳤죠. 그것도 약간 고집을 제가 부려 놓쳤는데 요번에도 이제 골드뱅크하고 다시 리턴 매치로 만났고 또 앞에 가는 현스드림 여기에 나가신다 뭐 여기에 또 휴양마들과 선행마들까지 겹치면 아주 큰 배당은 아니어도 전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완벽한 머리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신병훈이 안 부러지는 머리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물론 큰 배당 아주 이상한 놈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는 경주에 머리 하나 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믿고 때리면서 압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부처로서의 메리트를 잡을 수 있다. 준비도 끝났고 의욕도 분명하고 가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젠 그 등짝에서 그 능력을 얼만큼 뽑아내느냐에 달린 경주가 바로 이번 5경주입니다. 보다 보니까 열세 통일시대가 이번엔 정상 주기이기 때문에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통일시대가 지난 경주 워낙 레이스가 잘 풀렸던 게임이기 때문에 통일시대가 이번에도 또다시 외곽에서 선입을 타고 따라갔을 때 3착 4착 무너지면 당연히 중배당입니다. 이번엔 통일시대가 인기마로 팔릴 텐데요. 팔리는 말들이 많다는 그 핵심 속에 믿을 수 있는 한 놈, 오늘의 메인 승부의 핵심이 될 겁니다. 신병훈이 알고 있는 놈들이고 지난번에 때렸던 놈들, 뺐던 놈들, 그 승부처 현장인 오경주 하나 본 예상 담아두겠습니다. 명절 이후 일요경마 만만치 않습니다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좋은 배당, 좋은 선물 약속드리면서 부산교차 오경주 신병훈의 메인 승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800 1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경주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올라온 말들과 기존 말들, 약간의 기복마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배팅의 축마 선택이 좀 중요한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 1800이기 때문에 1600거리가 아니라는 점이 좀 변수인데 저는 이제 조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더 뛰어야 될 말은 일반마 위너스 마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설동복 기수가 바닥에서 추입을 타고 오면서 역시 배당을 냈었고, 지난번에는 바닥에서 뭐 추입을 탔습니다만은 선두권 자체의 선입권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요번에 1번 게이트를 다시 한번 안쪽을 잡았고, 또 옷가베 기수가 지난번에는 이 말의 특성을 정확하게 몰랐다라면 요번엔 좀 알고 탈 것이다. 이번에 1번 게이트, 특히나 선행권 자체에 가는 말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외곽의 원일강자, 뭐 와일드러시, 여기에 부경시대 요 정도가 선행권으로 팔린다라면 충분히 안쪽에서 힘한 배를 하고 옷가베 기수가 좀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한 발 쪽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네,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이 감량들이 좋습니다. 안쪽에 3번 마스터볼트, 리브이투미, 맥앤치즈, 감량들이 다 좋은데 승급전에 있는 마필 치고는 가지고 있는 걸음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9번마 맥앤치즈를 좀 꼽고 싶어요. 양영남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도는 약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 호흡을 맞춰봤고 정말 시원하게 우승을 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1등급 올라와서 그렇게 막 강한 편성이 아니라면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동거리 1800m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맥앤치즈 추천드립니다. 미너스 마린 그리고 맥앤치즈 두 마리가 되겠고, 보병만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겸입니다. 운전장에 전반부에 아까 원정일 의원이 진겸이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진겸이가 올라있는 부경시대나 마필 1군에서 최근 기복을 좀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인기는 좀 끌고 있는데 인기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지금 아쉬움을 계속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1800m 일단 진겸이가 올라가 있는 마필로서 일단은 최근의 경주 어떤 부진을 한번 뛰었던 구미 자체가 근데 좀 셌어요. 그렇죠. 돌아온 현표 뭐 계속 맞붙었고, 또 뭐 그전에는 뭡니까 석세스 스토리도 있었네요. 와일드러시. 뭐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결론적으로 편성 자체가 그동안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뛰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1군 치고는 뭐 그렇게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부경시대가 그동안 이제 뭐 강한 어떤 마필 간의 그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했다면 이번 경주 한번 요게 마지막 한번 선두권, 선의권에 한 붙어만 준다면은 이게 한번 이변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번마 부경시대가 편성이 이번에는 최근 뛰었던 편성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그렇죠. 저는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요. 부경시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위너스 마린이고요. 그리고 9번 맥앤치즈가 되겠고요. 5번 부경시대가 역시 짭짤한 중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병권의 마필로 보여지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1호 경마는 6개 경주, 교체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어떤 뭐 교체 경주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교체 경주에서도 좋은 배당 한번 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서울 경마 출마표가 뜰 시간입니다. 지금 목요일 3시 45분인데요. 근데 뭐 출마표 뜨면은 또 서울 경마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고, 여튼 한 주 쉬고 왔습니다. 충분히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 만큼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안길 수 있도록 이번 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